오늘 또 이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크게 보면 우주 탄생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떤 물질까지 만들어졌는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었고, 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했는데, 쿼크랑 전자, 이 두 물질들이 튀어나왔다 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의 그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이렇게 결합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만들어내는 애가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도 얘네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을 만들어서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 했어. 그게 뭐냐면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이라 했지.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야 이게 원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쿼크랑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이때 나온 전자들이 드디어 원자 핵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돌 수 있는 온도가 된 거지. 그게 몇 도시라 했어? 3000켈빈. 3000켈빈이라 했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많은 기본 입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결합을 하는 거야. 그때서야 빛이 처음으로 우주 밖으로 빠져나왔다 했지. 그걸 우리가 유식하게 6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때 3000켈빈의 빛이 빠져나와서 현재까지 우주에 이렇게 막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닌 빛을 온도가 계속 떨어졌을 거 아니야. 현재 우리가 이 온도를 측정하면 몇 켈빈 정도 돼야 한다고 빅뱅 이론에서 말합니까? 3켈빈. 3켈빈. 그래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3켈빈을 확인했다 했죠. 그래서 이게 빅뱅의 증거가 된다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주에는 뭐하고 만들어진 거야?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만 만들어진 거지. 자, 거기서부터 이어가는 거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걸 가지고 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별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태양 같은 이런 별들이 과연 수소 헬륨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좀 한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용어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성강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게 별성이야. 그리고 이게 사이간이에요. 별 사이에 있는 그냥 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 지금 우주에 만들어진 원자가 누구랑 누구만 만들어졌다고? 수소랑 헬륨만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때 말한 성강물질은 뭘 말한 거냐면, 우리 수소는 H로 쓰고 헬륨은 He2로 이렇게 씁니다. 수소와 헬륨, 이 애들을 우리가 성강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빅뱅 이후에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졌어. 그래서 성강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헬륨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슬슬 뭘 하냐면, 물질은 질량이 있잖아. 그러면 질량이 있는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했지. 이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해. 1만만 있을류. 모든 물질들은 질량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 그러면 이 많은 성강물질, 수소와 헬륨들이, 얘네들이 이제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모이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모일 거고, 또 저쪽에서도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중력이라지. 그래서 얘네들이 뭘 이루냐면, 처음에는 성운이란 걸 이뤄. 성운이 뭐냐면, 이것도 구름운이야. 구름 모양의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구름 모양의 이렇게 성운들이 보이는 거야. 이건 뭐냐? 수소와 헬륨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중력이 센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 그 모양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운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결국 계속 뭐 하냐면, 계속 질량이 가장 큰 곳에, 중력이 센 곳에 계속 모여들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운이 뭘 시작하냐? 이걸 중력이라 하죠. 만유인력을. 그래서 중력 수축을 시작합니다. 즉 구름덩어리가 제대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뿌옇게 되었던 애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모이고 있는 과정을 성운에서 더 수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별은 아니야. 별이 되기 위해서 이제 더 모여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 원시별의 밀도는 클까 작을까? 밀도 개념을 생각해. 밀도는 원시별 그 전보다는 밀도는 원시별은 클까 작을까? 퍼져있던 애들이 모였어. 그럼 밀도는 크겠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첫 시간에 알려줬어. 부피가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이 질량은 그대로 있는 애들이 부피가 계속 작아지니까 밀도가 우리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원시별은 우선 밀도가 당연히 크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밀도가 큰 이 원시별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이렇게 성운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야. 이게 성운의 모습, 구름에 엄청난 알갱이들이 모여져 있는 거지.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어느 질량이 큰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력 수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야, 원시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이 자체를 완전한 별은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중력 수축을 이렇게 중력이 큰 곳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지만 잘 써야 한다 했죠. 선생님이 에너지 개념을 살짝 이야기할 거야. 우리가 에너지 단어는 따로 있어 뒤에. 근데 야를 이해하려면 에너지의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 그러나 아직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한번 이야기해 보면 벽돌이 하나 있어. 벽돌이 지면에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 벽돌은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어. 우리가 놔두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야의 위치가 달라졌어. 그래서 쌤이 야를 들어 올린 거야. 얼마만큼 들어 올렸냐? 높이를 H를 할게. H만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 올린 다음에 야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야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떨어지기. 야가 움직인다는 자체는 야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내가 위치를 변화시켜 주니까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야. 이때 위치를 변화시켜서 야가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야의 위치가 더 많이 달라지면 야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지. 높이 있는 애를 맞으면 더 아프잖아, 아래서. 그지?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야를 놓으면 야가 이제 떨어지잖아.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대로다고 말해야 할까? 감소했다고 말해야 할까? 그렇지. 위치가 지금 여기 써보면 H 프라임을 할게. 이만큼 더 작아졌어, H보다. 그러니까 야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개념을 좀 잡아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에너지란 것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어차피 똑같아. 무슨 말이냐? 내가 전기 에너지를 100을 끌어왔어. 100을. 그러면 형광등 불을 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 무슨 에너지야? 그렇지. 그래서 빛에너지. 빛이 나잖아. 빛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거야. 또 만져보면 뜨겁지? 열도 나.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예를 들어서 100의 전기 에너지가 오면 빛 에너지로 70을 전환시켰다면 열 에너지로 30을 전환시킨 거야. 그리고 포탄. 전체 에너지는 똑같은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보면 너네가 이 빨간색으로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분명히 감소했다 했지. 자,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위치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작아졌어요. 그럼 작아진 위치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분명히 전환이 됐다는 거지. 무슨 에너지로 전환했을까? 혹시 알까? 네, 맞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란 건 뭐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속력이 빠른 물체가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 처음에 야가 정지 상태부터 시작하죠. 놓으면 속력이 0이었다 점점 빨라지잖아.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없었으나 여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니까 커지는 거지. 왜 커졌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 때가 언제일까? 이 상황에서 언제가 제일 클 것 같아? 그렇지. 지면에 닿기 직전. 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이 다 운동 에너지 다 전환된 거야. 지면에 닿기 직전.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전하니까 제일 큰 시점이지 지면에 닿기 직전이.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제일 빠른 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전환, 전체 에너지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중력 때문에 가운데로 이렇게 중력이 센 곳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물질들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일까? 자,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물질이 있어. 어디로 떨어져? 결국 지면으로 떨어지지. 그러면 야는 위치 에너지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물질은 당연히 지구 중심만에 떨어집니다. 야도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지. 자, 똑같은 거예요. 멀리 있던 애들이 중력 때문에 어느 한점 중력이 가장 큰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야네들의 위치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감소하는 거야. 자, 금방 이야기했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뭐가 증가한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거야. 이 성간물질, 수소와 헬륨들이 모여들면서 자기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자, 운동 에너지가 크다, 커진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쌤이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기억하길 바래요. 어떤 물질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 물질의 온도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물 분자의 입자의 속도가 막 빨라졌어.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맞다. 얼음 이야기 하다가 야네들이 물 분자들이 더 빨라지면 액체로 됐다가 더 빨라지면 수증기로 막 날아간다 했잖아.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는 그 물질의 온도를 결정하는 거야. 그건 꼭 기억해야 돼. 그 물질의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그것은 그 물질의 온도가 높아진 거야. 똑같은 거야. 이 온도는 뭐가 결정하냐? 그 물질의 입자의 속도가 결정한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그 물질, 야네들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이거 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자, 결국 야네들의 중력 수축을 이루면 그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되냐? 높아져. 왜 높아지냐? 이유 말한 거야 지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니까 그 물질의 온도가 당연히 올라간다는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자, 여기 써볼게. 수축하면서, 이게 수축이라고 봐야지. 수축하면서 내부 온도가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까지 되냐?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1000만 켈빈. 굉장히 높죠? 1000만 켈빈. 자, 1000만 켈빈이 되면 이제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수소들이 자기네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거치는 거야. 뭐냐? 나는 수소와 수소와 결합하고 싶은데 온도가 낮으면 결합이 안 돼.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온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1000만 켈빈이 되면 온도가 이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 때문에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써있죠?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자,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이때 대부분의 물질이 수소지 7대1이라 했잖아. 대부분이 수소인데 수소들이 뭐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 뭐냐? 수소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4개의 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이라는 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야네들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뭔 말이냐? 수소하고 결합할 때 그냥 결합 못한다 했지? 팔하고 다리 하나씩 자르고 버리고 피나는 부분 거 딱 달라붙는다 했잖아.
이런 식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했지. 결국 이때 4개의 수소를 더한 거랑 헬륨을 더한 질량이 약간 줄어들어.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이게 다 뭘로 전환된다? 에너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간단히 이야기, E는 MC의 제곱량 공식이 있다. 외우란 건 아니고 이런 공식이 있는데 질량이 없어진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 만큼 다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인슈타인의 아주 유명한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없어진 질량이 다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거야. 뭐냐? 지금 태양 이야기하는 거야. 태양이 이래. 태양이 수소 덩어리야.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되니까 지네끼리 핵융합반을 진행을 해. 진행을 하면서 많은, 지금 태양 항상 불타오르잖아. 그지? 많은 빛과 열을 계속 내. 이거 왜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야 지금. 수소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많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태양의 생명도 끝이 있겠지. 언제? 이 수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소들이 다 결합이 끝나는 시점이겠지. 그래서 그걸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 100억 년. 되게 길지. 100억 년 동까지는 계속 이게 수소의 핵융합반을 계속 하는 거야. 끊이지 않게 타겠지. 지금 50억 년이 지났대. 반절 탄 거야. 반절 결합한 거야. 아직도 50억 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걱정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수소 핵융합반을 하는데 선생님 도대체 야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중력으로 수축을 합니까? 태양 보니까 야네들 쪼그라들지 않고 그 모양,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중력 수축을 계속 하다가 결국 더 이상 안 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지. 그 시점을 이제 공부하면 오늘 이야기가 거의 끝이 나죠. 자, 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시별이라 했죠. 지금 원시별 상태야. 원시별 수축이 멈추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얘네들 모여들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별이야. 태양 같은 우리가 이제 항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빛을 내면서 있는 이 별 단계가 있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자 이게 이제 원시별이었는데 수축을 멈춘다. 왜 멈추냐? 자 쪼그라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쪼그라든다? 중력 수축 때문에. 그죠? 서로 잡아당긴 힘 때문에 얘네들이 중력이 큰 곳으로 계속 모여들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있냐면 이렇게 안으로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이 검정색 힘은 중력 수축의 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힘만 있다고 하면 얘가 당연히 어떤 힘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도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 힘의 크기 터졌어. 이 힘의 크기가 결국 내 말대로 쌤 같아지는 시점에서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고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뭐 선생님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오늘 하이라이트지 배우는 거. 내부 압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 압력 뭔 말인지 모르겠지? 설명할 겁니다. 내부 압력이라는 힘이 점점 생겨가지고 이게 똑같아지면 중력 수축의 힘과 똑같아지면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 내부 압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부 압력은 어렵진 않아요. 들으면 알아. 어떤 관계냐면 야가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했죠. 계속 수소들이 태양도 계속 이 과정을 하고 있다 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면 이때 많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지. 많은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를 막 내놓고 있잖아. 수소끼리 헬륨을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있는 수소들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 되게 빨라지겠지. 뜨거워졌으니까. 아까 처음에 온도는 물질의 속도하고 상관이 있다 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커지냐? 또 수식으로 쓰면 헷갈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 당연히 큰 거야. 똑같은 용어야 지금.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높아진다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팽창하려는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거야. 우리가 탁구공을 갖고 놀다 보니까 야 찌그러졌어. 어렸을 때 해봤지. 이거 밟아버렸어. 동생이 어디다 집어넣으면 얘가 팡 다시 원형 그대로 올라와. 그렇지.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야가 갑자기 원형 상태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지. 안에서 밖으로 분명히 힘이 있으니까 얘가 펴졌다는 거지. 이게 뭐냐? 이 안에서 여기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체들이 뜨거운 물에 놓으니까 이 탁구공 여기 안에 있는 야 물질들의 온도가 뜨거워진 거야. 온도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야네들이 어떻게 움직여?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야네들이 빨리 움직이니까 부딪혀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수소 핵융합반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온도가 뜨거우니까 야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 이 힘을 뭐라 부른다?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밖으로 팽창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것은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점점점 세졌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얘네들이 중력수축과 똑같은 내부 압력을 유지를 하면 그 별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수축을 멈추는 단계, 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다 쓰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중력수축과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내부 압력이 같아지는 시점, 별이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시점, 이 시점을 안정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 되게 안정됐다.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안정된 상태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별입니다. 이게 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지금 이 상태야.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이 같아서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때 별이 탄생되는 거고, 이 별의 탄생, 이 별을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별이라 안 하고 어떻게 말할 거냐면 주계열 별성이죠. 성이라고 이렇게 어렵죠. 외워야 돼. 주계열 성이라고 이렇게 지금부터 말할 거예요. 자, 주계열성은 뭐냐? 금방 말한 거야. 얘네들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내부 압력과 중력 수축이 같아지, 그리고 자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별, 이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은 스스로 빛을 내겠죠. 왜? 핵융합 반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책에 써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였다가 주계열성에 대해서 특징을 좀 시험 볼 때 편하라고 약간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계열성의 성질이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어떤 애들이 만들어낸 별이냐? 얘네들 지금 수소들이 계속 핵융합 반응하면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다 했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다른 애 없어 지금. 수소와 헬륨으로 된 거고. 자, 그 기본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입니다. 계속 내부 압력이 있으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보면 이글잼프에 ES 쓰는 거예요. 태양 같은 별. 현재 이게 주계열성이죠.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 그래서 태양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고, 얘네들은 금방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하면 내부 압력과 뭐가 같아서? 얘는 말할 수 있어. 뭐랑 같아서? 중력? 그렇죠. 이 두 가지 힘이 같아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별이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이 얘네들 주계열성 별도 얘네들도 질량이 다 다르겠지. 왜냐하면 우주 성간물질을 만들었을 때, 이 성운이 됐을 때 얘네들이 모여든 이때 뭐 주위에 많은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력수축한 애가 있고 적당히 중력수축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얘네들의 수명이 짧냐 기냐 이걸 물어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많이 틀리더라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많이 모여든 애야. 질량이 수소가 되게 많은 애야. 그러면 그 얘는 수소가 적은 주기율성 별보다 수명이 길까 짧을까? 길 것 같아? 길 것 같아?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어떻게 뭘 잘 생각하냐면 우리가 야가 재료가 많으니까 수소가 많다는 건 재료가 많은 거냐. 핵융합 반응은 오랫동안 일어날 것 같아. 그지?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작습니다. 왜 작냐면 재료가 많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빨리 소진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갔는데 아빠가 모닥불 그 장작 피운다고 장작 한 4개만 놔두고 불 붙여서 겨우 불 붙여놨어. 이 안에 타는데 완전히 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아빠 돈이 많아서 장작 이렇게 샀어. 막 쌓았어. 불 붙였어. 엄청 활활 타오르지? 그러면 결국 끝까지 탄 걸 우리가 보면 그게 훨씬 더 빨리 없어진다. 이해 갔어? 재료가 많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거야. 더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작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진행한 거냐면 우리가 주 계열성이라는 태양 같은 별이 탄생한 것까지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또 뭐 하냐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탄소도 만들어내고 결국 적세 거성이라는 더 큰 별도 만들어내고 그보다 질량이 훨씬 큰 애들은 이제 막 중성자별 막 이렇게 초신성 막 이런 얘기하면서 블랙홀 막 이런 이야기 할 거야. 그건 다음 시간 쌤이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 테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만 좀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